안녕하세요. 2026년 1월 5일 보내주신 한국금융시장 자료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열기,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이 과연 다음엔 어디로 명할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증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오늘 목표는 단순히 코스피가 4,400을 넘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기록적인 상승 뒤에 숨은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또 다른 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분석은 그저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그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한 자산 시장의 수익이 다른 시장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역시 코스피 지수네요. 자료를 보니까 4,400선을 돌파했고 장중에는 4,436포인트까지 올랐다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잖아요, 이게. 이게 단순히 거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의 핵심은 이번 상승의 동력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주역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아, 외국인이요? 네,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오히려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말 그대로 한쪽은 팔고 한쪽은 더 강하게 사들이는 힘겨루기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압도적인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핵심이다. 그런데 뭐 항상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 않나요? 이번 매수세가 과거랑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자료에서 짚어주던가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이번 매수세는 뭐랄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겟이요? 네, 그 돈이 향하는 곳은 바로 반도체와 기술주예요. 보내주신 데이터만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기술주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AI 수요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이 한국 시장에 직접 상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잠시만요. AI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AI 테마는 이미 몇 년째 계속된 이야기 아닌가요? 왜 하필 지금 2026년 1월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사들이는 거죠? 그 방아쇠가 된 게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에 발표된 글로벌 기업들 실적에서 AI 관련 투자가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확인됐다고 해요. 아하. 네, 즉 AI가 미래의 꿈에서 현재의 돈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기술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을 가장 먼저 쇼핑 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투자처라고 판단한 거죠.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에 AI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확신을 갖고 베팅에 들어갔다. 자료에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던데요. 일부 기업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샀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시장의 심리에 불을 붙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까지 지금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살 때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내부자 매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더 있나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글로벌 AI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자신감을 보여주고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의 기록적인 상승장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뜨겁고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잔치든 끝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장밋빛 전망의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 요인, 자료에서 바로 환율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이 환율 문제를 자료에서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는데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먼저 좋은 면부터 보면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 입장에선 그야말로 환율 보너스를 받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100달러짜리 반도체를 팔아도 원화로 바꿀 때 예전엔 12만 원이었는데 이젠 13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요. 아, 그게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군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동전의 뒷면이 나옵니다. 뒷면은 뭔가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떨어져 버리면 달러로 바꿔갈 땐 결국 본전치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바로 환차손의 위험인데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도 같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수겠네요. 그럼 자료에서는 이 환율 리스크가 지금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요? 당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이 계속 뜨거워질수록 투자자들이 점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온도계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온도계요? 네. 지금은 주가 상승률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압도할 만큼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만약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이 환율 문제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열기를 즐기면서도 항상 이 환율 변동성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뜨겁지만 환율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계속 주식에만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바로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이 막대한 이익, 자료에서는 그 규모를 약 2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다음 목적지로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바로 부의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죠. 부의 효과라.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자산이 늘어나면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여력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공식처럼 작동하나요? 자료에서 혹시 과거 한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 2000년대 IT 버블 때라던가?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자료에서도 그 역사적 패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식시장이 이례적으로 과열됐을 때 거기서 나온 차익 실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결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로 유입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해요. 아, 그랬군요. 네, 투자자들 심리 속에는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안전자산으로 옮겨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서울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니 더 흥미롭네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고금리라는 족쇄가 최근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금리가 안정세로. 네, 금리가 안정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서서히 녹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막 온기가 돌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에서 넘어온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실탄이 공급된다면 시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꽁꽁 얼었던 땅이 막 녹으려 하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26조 원이라는 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만 쏠릴까요? 26조 원은 최근 주가 급등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을 기반으로 추산한 값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현금화된 자금 규모를 대략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 자금의 향방에 대해서는 후자, 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쏠림 현상이요? 네, 모든 지역이 아니라 서울 핵심 지역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높다고 믿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될 거라는 분석이에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그냥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살 거다. 이런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첫째,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 둘째, 금리 안정이라는 시장 여건. 그리고 셋째, 약 26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자금 규모.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한 전망이군요. 정확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1월 5일 현재 시점에서 시장 동향과 투자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간접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실제로 이 26조 원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은 확정된 미래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관찰할 때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본 2020년 1월 5일 시장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AI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AI의 힘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며 시장에 풀린 약 26조 원의 자금이 부의 효과를 타고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핵심 지역으로 유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시장 간의 거대한 돈의 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화 약세라는 환율 변동성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환율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술주를 기록적으로 사들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은 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외국인은 장기 투자를 하고 개인은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현명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더 큰 그림,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를 보고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